해병대 1사단이 야간 대해상 통합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K-55A1 자주포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이 활용됐습니다. 부대는 실지형 훈련을 통한 전술적 행동 및 전투 수행 절차 숙달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두희 예비역 육군중장의 취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6.25 전쟁 75년인 지난 25일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국토순례 일환으로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생도들은 동기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국토수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보병과 포병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야간 대해상 통합사격 훈련을 함께 했는데요. 짙은 어둠 속에서 해병들은 완벽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강렬한 불꽃과 함께 울려 퍼지는 사격 소리. 우리 해병대 무기 체계가 밤바다를 향해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보병과 포병이 함께한 야간 대해상 통합 사격 훈련. 훈련은 K-55A1 자주포의 조명탄 사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장병들은 가상의 표적을 향해 견인 발칸과 81, 60mm 박격포 조명탄, 개인 공용화기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통합 사격을 하는 동안에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를 활용한 표적 탐지 훈련도 했습니다. 1사단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실제 작전 상황을 가정하고 야간 전술 행동과 전투 수행 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이 야간 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보병과 포병의 통합 활용 운용 능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에 앞서서는 지자체, 해경과 협조해 지역 주민에게 훈련을 사전에 공지하고 안전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1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야간 통합 작전 계획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이 처음으로 전투 실전 환경을 반영해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간 업체들도 참여해 기술 협력의 장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드론이 날아오르고 실시간 영상이 작전 통제 모니터에 전송됩니다. 정찰과 타격, 상황 분석까지 장병들이 조종하는 드론 운용의 모습이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육군이 참모총장배 드론 운용 능력 경연대회를 열고 전후방부대 16개 팀의 작전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대회는 1, 2그룹 정찰조와 타격조로 나뉘어 교육용 상용 드론을 활용해 실전과 유사한 표적을 타격하는 팀 단위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대별 특성을 반영한 목표물이 주어졌고 후방 지역팀은 예비군과 한 팀으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정찰조가 획득한 표적 정보를 곧바로 타격조에 전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입상 부대에는 육군 참모총장 상장이 수여되고 1등을 차지한 육군 5군단과 35 보병사단에는 올해 최정예 300 드론팀으로 선발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노력해왔던 성과와 그 지휘관님께서 이렇게 여건을 보정해 준 거에 이런 좋은 성적이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우 전쟁처럼 우리나라도 나중에 전시 상황이 됐었을 때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대 임무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번 대회는 경쟁을 넘어 미래 드론 전장에 대비한 실전 훈련의 장이 됐습니다. 전투 시연에서는 민간 드론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전투 시험을 선보였고 장비 전시도 이뤄졌습니다. 드론은 현대전의 필수이며 저가형 드론이 대량으로 확보하는 양적인 문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의 기술 능력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소부장의 발전에 소요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육군은 올해부터 최정예 300 드론팀 창설을 추진하고 드론 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키는 등 국내 드론 기술력 수준을 확인하며 미래 전장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드론과 AI, 로봇을 융합한 미래 전력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대회는 실전형 드론 부대를 알리는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육군회관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문민 장관으로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먼저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습니다. 200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방위 간사, 국방위원장, 동시에 지난 40여 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익혔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자는 우리 군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중견 간부의 이탈과 충원 고충이라면서 자긍심이 많이 상실됐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살려준다면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군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적체돼 있는 군 인사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에서 5선 내내 활동한 점을 바탕으로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적화된 임무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나 방위비 변동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자세로서의 모든 것은 국익의 관점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국익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동포라고 말한 안 후보자는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 차관 이취임식이 오늘 국방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이라는 중대한 안보 상황 속에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능력을 확고히 하면서 국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실용적 국방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국민과 장병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차관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615일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선호 전 국방차관은 장관 직무대리직도 수행하며 국가와 군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이 6.25 전쟁 발발 75년을 맞아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핵심 축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 공산당과 중국,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 미군과 동맹국의 용기와 희생, 봉사를 미 상원은 기념한다는 첫 조항을 포함해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6.25 전쟁 발발 75주년과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기념하려는 미 의회 내 친한파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와 인태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무역, 민주적 가치의 핵심 동맹국이자 핵심 축으로 존중한다는 인식에 바탕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정책과 동맹관계 형성에 미친 지속적인 유산이라는 평가도 한몫했습니다. 상원은 특히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완전히 준비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군사준비 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미군 구성원들의 훈련과 지원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은 마지막으로 미국 국민이 모두 6.25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닌 수백만 명의 자유를 지키고 미군의 용기, 희생을 상징하는 노력인 숭고한 전쟁으로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르면 7, 8월 중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파병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그같이 보고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선박과 군용기 등을 이용해 포탄 1000여 발과 미사일, 장사정포를 러시아에 지원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물론 방공미사일, 전파교란 장비 등을 지원하고 우주 발사체 엔진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을 위해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은 26일 방위사업청과 KF-21 최초 양산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분으로 총 40대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작년 6월 최초 양산분 20대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에 잔여 물량인 20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KF-21 양산 사업엔 6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군의 전투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25 전쟁 75년인 지난 25일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한라산에 오르며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직접 느끼고 국토수호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장에 백재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숲이 울창한 한라산 국립공원. 6.25 전쟁의 발발일이기도 한 이날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국토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등반에 나섭니다. 저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 중 하나인 한라산 국립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국토순례의 일환으로 등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같이 등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발 1950m의 정상을 향해 가는 길. 점차 숨이 가빠오지만 동기들과 함께이기에 씩씩하게 등산을 이어갑니다. 중간중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추억도 남깁니다. 3-3-5 모여 함께 점심을 먹으며 체력도 보충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 나섭니다. 저도 생도들을 뒤따라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한라산 정상. 이곳은 한라산 정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구름보다 높은 곳에 올라와 있고 제 옆으로는 아름다운 백록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생도들은 한계를 극복한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오지 않는 이 순간을 두 눈에 담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절차 탕마하여 한라산 등반을 완료한 점이 뜻깊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땅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만큼 우리가 가진 책임감도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2학년 생도들은 23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국토순례를 진행했으며 한라산과 더불어 제주 일대와 마라도를 견학했습니다. 일정을 함께한 훈육요원들은 생도들이 국토순례를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성장하고 훌륭한 장교로 거듭날 것을 독려했습니다. 2년 반의 생도 생활을 잘 마쳐서 나중에서 훌륭한 소위로서의 장교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 국토수호의 의지를 마음속 깊이 새긴 순간이었습니다. 국토수호의 의지를!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육군 8기동 사단이 올해로 75년을 맞은 의정부 축성령 전투에 대한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포병 전우회와 유가족, 사단 장병들이 모인 행사는 전투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빠는 참 미남이었어요. 잘생겼고 참 의리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다음은 호남의 분양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있어서 호남의 분양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평소와 같이 교회를 다녀오던 길 집에 돌아와 신발도 벗기 전에 즉각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아무 준비도 없이 전쟁에 투입됐던 고 장세풍 중령. 그렇게 그는 1950년 6월 26일 의정부에 공격을 개시한 북한군 3사단을 막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축성령 전투는 1950년 6월 26일 서울 점령을 목표로 남하하던 북한군의 T-34 전차의 선두를 제2교도대대 결사대가 포병 직접 조준 사격으로 파괴한 후 장렬히 전사한 전투입니다. 육군 8사단은 26일 포병 결사대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정부 축성령 전투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더 나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배 전우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행사는 전사보고를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헌신낭독, 추모곡 합창, 조총사격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 입구에는 전투를 소개하는 영상자료와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이번 축성명 전투전사 보고를 들으면서 75년 전에 처절한 전투 현장이 가늠도 가질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전투 현장에 있었다면 선배 전우들과 같이 용감하고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8사단은 매년 추모 행사를 주관하고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군인 정신을 계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안보 이슈를 정리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간 논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과 6.25 전쟁 중요 역사 기록물 복원 사업 등에 대한 논평입니다. 1950년 6월 28일 북한인민군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학살했음이 보도됐습니다. 부상병과 민간인 가리지 않고 천여 명을 무차별 살해하는 만행이었습니다. 북한이 전쟁 범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를 수 있는 집단임을 상기시켜줬습니다. 제대로 주목받지 않았던 진실이 규명됨으로써 북한 집단의 실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이 6.25 관련 역사 기록물들을 복원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787호는 6.25 전쟁 기간 육군본부와 군단, 사단과 후방부대 등에서 작성된 다양한 기록물. 중요 역사 기록물 복원 사업은 이러한 6.25 전쟁 군사 기록물 8만여 점에 대한 복원과 연구 보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시작한 복원 사업은 2032년까지 진행 예정이며 현재까지 4422점의 자료를 성공적으로 복원했습니다. 당시의 작전 지도와 워커 미 8군 사령관의 명령서 등 4만여 점의 전쟁 기록들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군요. 훼손된 기록물의 내구성을 높여 가독성과 보존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차제 국방부가 소장하고 있는 영상 자료들도 미디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자료들은 역사를 기술하고 표현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인데 그 귀중한 자료들이 빛을 보지 못한 채 70여 년 세월 동안 창고에 갇혀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수습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개입한 사례에서 보듯 지금의 국제관계는 가치가 아닌 이익 추구에 바탕을 두는 양상을 보입니다. 갈등의 외교적 해결이 점차 무력해져 스스로 힘을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주국방의 요체는 전쟁에 특화된 고도의 AI 체계입니다. AI 기술을 접목해 국방기술의 혁신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AI 국방 스타트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유엔의 2022년 조사는 자주국방을 갖춘 나라일수록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전북 현대모터스와 K리그1 2025 21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경기에서 홈 3연승과 동시에 전북의 독주를 막고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다짐입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오늘 경기에서 국대 듀오 이동경 상병과 이승원 상병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의 집중 견제를 받는 에이스 이동경 상병은 안양전에서 시종일관 날카로운 슈팅으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이승원 상병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이승원 상병은 지난 안양전 올 시즌 첫 득점을 터뜨리며 20라운드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해 한 골과 3번의 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유강현 병장은 휴가를 반납하고 마지막 경기까지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득점을 하고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오늘 저녁 치르는 전북전에서 8기 김민덕, 유강현, 이상현, 조진우 병장의 저녁 기념식 행사로 홈 관중을 맞이합니다. 경기 시작 전 굿바이 김천 8기 포토존을 운영해 팬들과 아쉬움을 달래고 저녁 축하 메시지를 작성해 기념 포스터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끈 선임들이 전역을 하면서 후임들이 팀을 잘 꾸려가야만 하는 상황. 9승 5무 6패, 승점 32점으로 리그 3위에 있는 국군체육부대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리그 1위에 자리한 전북 현대모터스를 꺾고 홈 3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이어서 군인이 좋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 전문 대항군 연대 소속 윤영진 중사를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강원도에 있는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 국군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만 있는 특별한 부대가 있습니다. 적보다 강한 적을 구현하는 카운터파트. 바로 백전백승 무패 신화의 주역 KCTC 전문 대항군 연대입니다.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오늘의 훈련. 윤 중사와 장병들에게는 도시 지역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3소대 화이팅 한번 하자. 3소대 화이팅! 치열하게 총성이 오가던 전장에 적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대전차 무기가 제압해버립니다. 이곳의 모든 장비는 마일즈 시스템을 장착. 훈련장의 몰입감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가는 윤중사와 대원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움직임. 그 속에서 이 부대의 전투력이 증명됩니다. 산악 지역은 이제 은원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만 이 건물 지역 같은 곳은 은원패할 수 있는 걸 사실상 제한적이다 보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의 임무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최강 정갈 신화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체력. 3소대 화이팅 한번 하자. 3소대 화이팅! 반복되는 훈련을 견디려면 강인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산을 따라 뛰는 트레일러닝은 정갈들의 체력 관리 노하우입니다. 3소대! 자, 거의 다 왔다.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자, 상주 괜찮아? 숨 쉬어, 숨 쉬어. 호흡해. 호흡하고. 화이팅! 나왔어. 숨 쉬어. 산이 평지만큼 편하다는 윤중사. 거친 지형도 마치 날다람쥐처럼 가볍게 뛰어다닙니다. 네. 저희 전문대항연대는 매달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산악형 체력 단련을 통해서 지구력과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산악형 체력 단련을 통해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익숙합니다. 다른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이 대한민국 육군 무일한 부대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적보다 강한 적, 적보다 지독한 적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항군연대 백전백승의 신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전문대항군연대 군인 중사 윤영진이었습니다. 충성! 정갈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지독한 생존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강인함, 치밀함,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끈기는 이 부대의 훈련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적보다 강한 적, 아군을 단련시키는 또 하나의 아군, 바로 KCTC 전문대항군연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말없이 묵묵히 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진수식을 가진 해군의 최정예 3,600톤급 호위함 경북함은 기존 함정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대한민국 해군 전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경북함의 주요 성능과 역할을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호위함 사업팀 이대현 주무관입니다. 저는 현재 울산급 배치 3의 후속함인 2번함에서 6번함까지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함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울산급 배치 1과 2의 함정을 운영하면서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요구되어서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호위함을 확보하는 울산급 배치 3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울산급 배치 3 사업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 함정 대비해서 규모가 커지고 무장이 강화되었고 생존성이 강화된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북함은 약 3,600톤급
규모로 건조가 되었고요. 기술적인 특징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센서, 두 번째는 전투 체계, 세 번째는 추진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 외부에는 각종 안테나들과 각종 구조물들이 많이 장착이 되는데요. 울산급 배치 3 함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물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복합 센서 마스트라고 합니다. 이 마스트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를 통해서 동시에 다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탐지 장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표적에 대해서도 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체계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전투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있어서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고 레이더라든가 소나 등으로부터 탐지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대지 공격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합동 작전이 가능하고 항속 거리와 작전 지속 능력도 강화가 되어 기존 함정보다 임무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해상 작전 헬기와 장거리 대잠 어뢰인 홍상어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대잠수함 작전이 가능합니다. 추진 체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추진 모터와 가스 터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평시에는 조용히 움직이기 위해서 추진 모터를 운영을 하고 고속 기동이 필요할 때는 가스 터빈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추진 체계를 적용해서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해서 우수한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유하였습니다. 함 전체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이 감소되어서 생존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 미사일이라든가 동시다발적 위험에 기존 함정 대비해서 향상된 대응 능력을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북함은 탐지, 무장, 생존성 등 이런 모든 면에서 기존 함정을 뛰어넘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전장에 투입되었을 때 작전 성공의 핵심적인 전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면 다기능 고정벨 레이더와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들, 그다음에 전투관리 체계의 소프트웨어, 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 울산급 배치 2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선체 고정형 음탐 소나와 예인 배열형 소나가 국내 개발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대 공 미사일인 해공도 국내에서 개발되어서 탑재되었습니다. 전투 체계를 비롯한 주요 탐지 장비가 국산화되어서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이 집약된 함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북함은 진수가 완료되었고요. 26년 4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을 통해서 각 장비에 대한 성능과 속도, 기동성, 전투체계의 성능 등을 검증을 하고 모든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26년 6월경 방위사업청에서는 해군으로 경북함을 인도할 계획이고요. 인도 이후에는 해군 자체적으로 전력화 평가와 승조원 숙달 훈련 과정을 거쳐 해군의 계획에 따라 해군 함대로 배치 후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력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운전을 철저히 하고 함정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북함 건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27일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30일부터 국민과 방위산업의 거리를 한층 좁히는 디지털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는 체험형 예능 콘텐츠를 중심으로 방산 현장과 정책부서의 생생한 모습을 소개하며 방송인 장성규와 안현모 등이 활동합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최근 한 달간 강원도 내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 군병원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펼쳤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군 협력으로 점검 전문성을 높여 안전한 군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 28보병사단이 25일 경기 연천군 수레울 아트홀에서 무적 태풍 호국 군악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단 장병과 군인 가족 6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음악회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 영명을 추모하고 장병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투수의 의지를! 6월 27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예년 기온을 밑돌았던 중부지방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3도까지 치솟는 등 날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으로는 안개, 서해안 지역에는 해무가 끼겠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강수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에서 5mm입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 곳곳에 뇌우를 동반한 강수가 이어지겠으며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그 외의 지역에는 10에서 3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사천 대구 2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7도, 대구 사천 33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 강수와 저온고로 인해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며 더위의 기세도 갈수록 강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까지는 해수면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 만조시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앵커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부턴 이채원 앵커가 우리 군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